오늘은 발 뒤꿈치가 갈라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강의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며칠째 지금 못 올렸죠.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배울 약초는 이 약초를 배우기 전에는 나무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양재천에서 찍은 건데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양재천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 주변의 산,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 산 초입에, 산 언저리 쪽에 많거든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더 많이 발달하고요. 나무가 엄청 큰 나무는 아닌데 북나무라고 합니다. 이 북나무는 왜 북나무일까요? 붉은색 할 때 리을 기역 받침에 이 불자를 쓰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단풍놀이 갔다 오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산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으로 물드는 단풍 중에요. 이 북나무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나무라고 하죠. 자, 새순을 보겠습니다. 이 봄에 새순을 이렇게 따가지고 나물로 먹을 수 있거든요. 별 맛은 없어요. 하지만 이 북나무 자체가 또 약이기 때문에 기능성으로 나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내년 봄에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자세히 볼게요. 북나무의 잎인데요. 이 잎을 보시면 이 북나무가 온나무과 식물이라서 온나무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잎줄기를 보시면 그 화살김 모양이 보이시죠? 이 화살김 모양은 온나무에는 없어요. 개온나무에도 없고요. 이 북나무에만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모양만 기억을 하신다면 이게 북나무구나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북나무의 열매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에 지금도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을에 열매가 맺고요. 지금 열매 하얗게 뭔가 묻어 있죠. 이게 이 입에 대보면요, 엄청 짜거든요. 그래서 이 북나무를 소금나무라고도 하죠. 소금나무. 옛날 사람들은 특히 화전민들 소금이 아주 귀했을 때 이 북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소금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간혹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자, 오늘의 그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핵심을 볼게요. 이 북나무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벌레가 있거든요. 그 벌레가 북나무에 방금 화살깃 모양 보셨죠? 잎줄기에. 여기에 딱 벌레 집을 짓습니다. 보시죠. 이게 벌레 집인데요. 제 손하고 크기 비교해 보시면은 별로 크지 않죠? 하지만, 자,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제가 추석 전후에 찍은 사진인데 커질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녹색이다가 가을에는 이렇게 약간 무슨 색인가요?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제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상당히 크죠? 이 북나무의 벌레집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 북나무 벌레집을 뭐라고 하냐면 오배자라고 합니다. 오배자. 이 오배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5배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5배입니까? 처음에 북나무 이 벌레집이 딱 생겼을 때 그 크기와 다 컸을 때 크기가 5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배자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약초꾼들이 옛날에 이 오배자를 따가지고 중간 상인한테 팔아요. 그럼 그 중간 상인은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 때 5배 정도의 이문이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배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 오배자를 쪼개보면요. 이렇게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이 벌레가 오배자 면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오배자 면충, 이 벌레는 벌입니다. 약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배자 벌레 집만 약으로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가지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그냥 삶아야 돼요. 삶으면 안에 있는 벌레는 다 죽겠죠. 삶은 다음에 자, 이렇게 건조를 시킵니다. 자, 건조를 시켜요. 이때까지도 죽은 벌레는 안에 있겠죠. 다 건조가 되면은 좀 딱딱해지면은 딱 쪼갭니다. 그러면은 이 벌레가 저항감 없이 다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쪼개가지고 벌레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면 벌레들이 저항을 합니다. 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쳐가지고
이 벌레를 제거하시고 그 벌레집만 약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벌레집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옛날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은 발 뒤꿈치 갈라지는 그 증상인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베자의 주성분 중에는 탄닌, 탄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베자 탄닌이에요. 이 탄닌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수렴작용, 딱 조직을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논문을 보면 이 오베자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조직이 찢어졌을 때, 상처가 났을 때 딱 합성을 시켜서 아물게 한다라는 뜻이죠. 자, 저는 이 오베자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요즘 이제 건조한 계절이니까 발 뒤꿈치 갈라질 때 여러분 약국에서 이걸 많이 쓰잖아요. 많이 이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 그 제품 못지않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베자를 이제 말렸죠. 그리고 벌레를 다 제거했죠. 그러면 분말을 해야 돼요. 분말을 한 다음에 그 분말을 가지고 뭐 어디에 개어가지고 바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바셀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녹여가지고 연고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뭐죠? 지금 벌집에서 나온 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벌집에서 나온 거, 밀랍을 녹여가지고 그 분말, 지금 오이자 분말하고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연고를 만들거든요. 간편하죠? 그 연고를 발뒤꿈치에 바르면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이거는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좀 빨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튜브 그 구독자가 발뒤꿈치 갈라지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길래 오늘은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 주부습진, 여러분 손에 습진이 생기는 주부습진 있죠. 이 사례자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 주부습진에 걸렸을 때 잘 낫지가 않아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처방을 하는데 연고로 처방하고, 근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잘 낫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었을 때는 이제 감쪽같이 좋아지다가 약을 끊으면 금방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약간의 난치성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오베자로 만든 연고를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베자라는 약초는요 좀 귀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벌레집이 북나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북나무는 정말 많은데 모든 북나무에 이 벌레집이 생기지 않아요. 특별히 도심에서는, 도심 근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던 양재천이나 이런 뭐 관악산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쉽게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청계산에서는 봤어요. 깊은 곳에 가야 돼요. 좀, 그러니까 공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경기도 뭐 가평이나 또는 강원도 이쪽으로 가면은 이 오베자, 즉 이 벌레집을 볼 가능성이 많죠. 공해가 좀 덜해야 되고,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오베자 면충, 이 벌레가 또 주변에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또 돼야 되겠죠. 나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북나무도 그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 기생하는 벌레집 오베자를 공부를 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약초가 하나하나 쌓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